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조철의 박사 통통통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올해 건강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되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방송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 또 미국의 주식 상장 오늘 1월 2일 날 장을 마감했는데요. 새벽에 지금 현지상 소폭 하락했고요. 또 2023년 주요 빅테크 기업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또 쿠팡까지 해서 한번 포인트 매출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세상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전 세계 주요 선거가 약 80개국에서 지금 한 20억 명 이상이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국의 국회의원, 또 일본도 지금 선거가 예상되고요. 전 세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증시의 상황, 쿠팡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2023년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우상향으로 큰 폭의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자, 2023년 마지막 미국의 장이 소폭 하락하다가요. 오늘 2024년 1월 2일 장을 마감한 상황 보니까 다우가 소폭 상승해서 지금 다우가 37,715, 나스닥 종합이 소폭 하락해 갔고요. 14,765, 한 1.63% 하락했네요. S&P 500 지수도 4,741로 0.57% 하락했습니다. 자, 이 상황 포함해서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번 좀 매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맞물려서 달러하고 유가 상황도 좀 보면요. 우선 달러 환율은 2023년 1230원에서 시작해서 136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또 2022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1440원. 참 우리나라가 진짜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보다도 수입에 원자재, 곡물 관련해서 진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10원으로 올해 지금 현재 달러 환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상황은 2023년에 70달러에서 1배럴에 95달러 유지했고요. 2022년 돌이켜보니까 5월에서 6월 최고치 12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상황은 두바이유가 75달러, 미국의 WTI가 70달러 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증시하고 주요 기업 매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3대 다우 증시가요. 2023년에 보니까 37,689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1년 동안의 레인지에서 최저점이 31,429에서 최고치가 37,778로 최고치 우상향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5,011포인트로 1년 동안의 레인지에서 최저점이 1265에서 최고점 15,150입니다. 거의 23년 12월 연말에 거의 장 마감 직전에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거의 5,000포인트의 등락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23년 장 마감할 당시에는 4,769였는데요. 1년 동안의 레인지에서 3,794에서 23년 1월 초입니다. 그리고 최고치는 12월 말에 4,793, 거의 1,000포인트의 레인지에서 S&P 500 지수가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주가에서는 단독 1위가 애플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거의 3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소폭 주춤해서 2조 9,944억 달러까지 조금 일시 소강 상태입니다. 자, 애플 상황이 거의 최고치가 199.62달러, 그래서 3,894조 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24년 1월 2일 날은 거의 소폭 하락해갔고요. 185.64달러, 시가총액이 3,781조 원입니다. 참고로 애플의 매출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9월 결산이 약 500조 원입니다. 22년 9월 결산 512조. 그래서 23년 9월 결산은 소폭
하락했고요. 21년 475조 원입니다. 그래서 애플 하면은 매출 규모 여러분들 한번 500조 원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기에서는 애플의 주가를 1년, 2년 전에 앞선 적이 있었는데요.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최고치는 384달러로요. 시가총액이 거의 3,634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1월 2일 날 상황 보니까 소폭 하락해갖고 시가총액 3,609조 원입니다. 거의 애플과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한 180조 원까지 지금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앞설 것도 지금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3위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최고치 시가총액이 높을 때는 2,100조까지 갔거든요. 2023년에 151.94달러로 시가총액은 2,041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매출은 2022년 12월 결산이 668조 원, 21년 610조 원, 20년 502조 원입니다. 아마 23년 결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약 50조 원에서 60조 원 넘어서 한 730조 원 전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24년 1월 2일 날은 소폭 하락해갖고 149.93달러입니다. 시가총액 2,029조 원. 선방하면서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알파벳 주가입니다. 구글의 알파벳도 139.65달러로 23년 장을 마감해 갔고요. 시가총액은 거의 1234조 원이었습니다. 자, 애플의 매출액은 22년 12월 결산 368조 원, 2021년 351조 원, 2020년 237조 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거의 매출 규모가 130조 원 늘어난 것이 알파벳 주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24년 1월 2일 날 장을 시작했는데요. 소폭 하락해서 1.52달러 하락해서 약 1% 하락했네요. 시가총액은 1229조 원입니다. 5위 메타. 최근 들어서 메타가 급상승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떨어질 때는 500조 원 시가총액이 600조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메타가 2023년 353달러, 최고치는 361달러 거의 연말에 최고치 찍어서 시가총액은 1183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24년에 지금 2%가량 주가가 지금 하락해 갔고요. 시가총액 1165조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타의 매출 규모는 151조 원, 22년 12월 결산입니다. 21년에는 153조 원, 20년에는 111조 원입니다. 거의 코로나 시기에 거의 50% 급성장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소폭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쿠팡에 대해서는 주가가 왜 안 오르나는 다음 방송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쿠팡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이 2023년 12월 연말 종가 16.19달러입니다. 최고치는 1년 레인지에서 19.99달러, 8월 9일 23년, 최저치는 3월 15일 날 12.67달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89억 달러로 337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37조 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은 매년 저기 5분기 거의 아마 23년 4분기도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서 한 6분기 연속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22년에 매출 규모가 26조 원, 21년에는 22조 원, 상장 당시 20년에는 14조 원이었어요. 거의 한 20에서 30% 고속 성장했고요. 23년 12월 예상되는 매출액은 31조 원 정도 31조 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미 4천억 원대 선방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5천에서 6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의 시가총액은 한 37조 원인데 24년 들어와서 쿠팡이 1월 2일 날 보니까 15.73달러 첫 장을 갖다가 0.46달러, 2.8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6.8조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다수의 대형마트 또 유통공용의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 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조 원을 넘는 기업이 많지 않고요. 쿠팡도 100조 원에서 시작했지만은 분기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주가가 $20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16 유지하다가 지금 2024년 첫 장은 15달러로 지금 스타트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관련된 주가가 왜 하락할까요? 관련된 내용 또는 쿠팡이 명품 플랫폼 팝패치를 인수하면서도 이게 반등,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까? 이 내용은 다음 방송에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과도기의 변혁의 시기가 지나고 2023년 전 세계 주요 선거가 많고요. 또 이미 연준이 예고한 대로 1년 반에 넘게 금리 인상에서 고공행진해서 금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3번에서 5번 정도 소폭 하락세를 좀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상황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우리나라는 금리로 인해서 또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부진도 영향이 있었지만은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어떤 원자재, 원유, 곡물, 석탄 관련된 모든 것에 강달러에 또는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서 2023년에는 무역수지 거의 약 100억 달러 지금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소폭 무역수지도 좀 회복되고 경제 성장도 좀 안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빅테크 관련한 내용 포인트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4년 한 해도 건강하시면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